아프리카 대륙 북단에 위치한 튀니지는 지중해의 중심에 면한 나라다. 코발트빛 문명의 바다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로마와 치열하게 싸웠던 한니발 장군과 카르타고의 비극을 품고 있는 나라다. 식민지 시대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전에는 긴 세월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다. 이슬람,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문명이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는 튀니지는 2006년 여전히 찬연한 빛깔로 살아있고 많은 예술가와 여행자를 매료시킨다. 독특한 가능성을 지닌 북아프리카 지중해 카페 튀니지 튀니스를 간다.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 시내 중심가의 현대적인 모습은 언뜻 여느 수도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다양한 차림새의 튀니지 사람들과 활기찬 표정은 여행자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Welcome to Tunisia. Welcome to Tunisia City. 튀니지로 가는 직항이 없어 나는 프랑스 파리를 경유 비행시간 14시간여 만에 튀니지에 도착했다. 유럽 남부와 지중해를 사이에 둔 튀니지는 역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와 함께 마그레브 지역이라 불린다. (1956년) 독립국가가 된 튀니지는 많은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다. 매일 오후 5시 시청 앞 광장에서 국기 강화식을 거행하는 이들의 제복을 보아도 프랑스적인 모습과 아랍풍의 차림이 섞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우세하지만 언어는 아랍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사용한다. 튀니스 중심가를 관통하는 거리 하비브 부르기바. 튀니지 독립 영웅이자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딴 이 거리는 튀니스의 최대 번화가다. 노천 카페에서 여유롭게 차를 즐기는 튀니스인들이 이방인인 나를 반갑게 맞는다. 이곳은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도시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기자기한 프랑스식 건물들이 이어져 있다. 70여 년의 식민지 시절이 천년 역사를 간직한 이슬람 도시의 중심가를 이토록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 놀랍다. (500여 미터도 채 안 되는 하비브 부르기바 거리에서 서쪽으로 걷다 보면 프랑스 거리가 나오고 프랑스 거리가 끝나는 지점에 파리의 개선문을 모방해 만들었다는 프랑스 문이 서 있다. 이 문을 중심으로 튀니스는 흰시가지와 구시가지로 나뉘는데 구시가지는 일반적으로 메디나라 불린다. 원래 이 자리엔 높은 성벽과 8세기경에 세워진 이슬람 양식의 문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1848년 세워진 프랑스 문이 서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남대문의 모습을 떠올리며 프랑스 문을 지나 메디나에 들어서자 북소리가 내 발길을 잡았다.
الماركة بتاع قبل بتاع فخار ربك فخار بتاع تونس القبل القدم هذوما كنت نستعملوهم في العراس لهنا في تونس يخدموا بهم العراس وقعدوا توا انتيكا هذوما يصوروهم في الديار يعلقوهم ما عادش يدركوا بهم قبل معناتها كان في الديار النساء نتاع العروسات نتاع هذوما هم الموجودين توا. 따르부까라는 전통 악기와 차도르 차림 여인들의 모습을 보자 난 비로소 먼 나라 튀니지에 왔다는 실감이 났다. 이제 본격적인 여행의 시작이다. 나는 일단 메디나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메디나 시장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여러 가지 공예품들이 여행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었다. 땅 속에서 모래가 굳어져 저절로 만들어진 사막의 장미 등 다양한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었는데 걷다 보면 조그만 망치로 금속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금속 공예로 유명한 튀니지의 명물, 바로 동판에 여러 가지 문양들을 새겨서 판매하고 있었다. 메디나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는 곳이 있어 한 양탄자 가게에 들어갔다. 아저씨의 상술 중 하나인 것 같았는데 어쨌든 공짜로 구경할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다. Quelque chose de bien, tout à fait à la main et original. Et ça, vous trouvez beaucoup de choix de tapis. C'est normal, c'est tout à fait normal pour voir la terrasse. Maintenant, il y en a très belle vue pour la Macao. Il y en a la grande mosquée d'Olivier. C'est la grande mosquée d'Olivier, c'est Jama Zitouna. 메디나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튀니스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지투나 모스크다. 7세기경에 세워진 구시가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프랑스가 세운 신시가지로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넘겨주었지만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으로 관광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곳이다. 나는 메디나 어디에서도 보인다는 지투나 모스크 안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지투나 모스크는 올리브 나무의 모스크란 뜻이다. 사각형의 첨탑과 둥근 돔 형태의 탑이 마주하고 있는 지투나 모스크. 중앙 예배당 안은 베네치아산 유리로 만든 거대한 샹들리에와 고대 분위기가 풍기는 기둥, 조각품들로 장식돼 있다. 중앙 예배당을 바치고 있는 돌기둥은 카르타고 지역의 로마 유적에서 가져온 200여 개의 기둥으로 세운 것이라고 한다. 정복자의 유산으로 기둥을 세우다니, 이 역시 이슬람 시대의 개방성을 말해주는 것일까? 이제 나는 튀니지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곳 카르타고로 가려 한다. 한니발 장군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담긴 곳. 고대 도시인 카르타고에 가기 위해 나는 튀니스에서 교외선 기차를 탔다.
30분 가량 가니 정말 한니발력이 나타났다. 카르타고 한니발역에서 내린 후엔 언덕길을 한참 오르게 되는데 이 언덕이 바로 고대 도시 카르타고였던 비르사 언덕이다. 페니키아의 왕녀 디도가 이곳으로 피신을 왔고 당시 이곳의 토우가 소가죽으로 두를 수 있는 만큼의 땅만을 주겠다고 하자 가죽을 최대한 가늘고 길게 만들어 세운 국가가 카르타고였다 한다. 디도 여왕은 트로이의 장군 아이네이아스와 사랑에 빠지지만 그는 지중해를 건너가 로마의 시조가 되었고 번성하던 카르타고는 결국 훗날 로마에 멸망했으니 가혹한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 카르타고를 건설한 페니키아인들은 오리엔트의 우수한 문화를 지중해의 주변에 실어나르는 역할을 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알파벳의 기원이 된 페니키아 문자다. 페니키아인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편지를 썼었는데 기원전 15세기에 이미 자음 체계를 갖추었던 이 문자는 기원전 8세기가 되어서야 그리스에 전해졌다. 카르타고에는 다소 으스스한 유적지도 있다. 현재 공원으로 꾸며진 이곳은 바로 카르타고 귀족들이 고대 페니키아의 신인 바알 등에게 갓난아기를 제물로 바쳤던 토페 신전이다. (7,000명이) 넘는 아기를 바쳐가며 카르타고인들이 그토록 영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고대 아프리카에서 가장 번영한 무역 왕국이었던 카르타고는 지중해를 두고 로마와 처절한 전쟁을 치른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고대 전쟁 사상 최고의 전술가요 용맹스러운 군인이었던 한니발 장군이다.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코끼리 떼를 이끌고 당시로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공격 루트인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를 점령했던 한니발. 재기한 로마 병력에 의해 끝내 격퇴당했지만 우리는 승자인 로마 장군 이름은 몰라도 패자인 한니발 장군의 이름은 안다. 분노한 로마가 워낙 철저하게 카르타고를 파괴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건 거의 로마 유적뿐이다. 해안가에 위치한 안토니오 목욕탕 자리. احنا تو موجودين في الطابق السفلي سوسول اون دي سوسول ايسي بار ايسي الفي نتاع الحمام هذا الفي تشوف القصه هذه ولا موجوده هذه نتاع بريمير ايتاج الطابق السفلي الطابق العلوي فوقاني هاو الطابق العلوي شوف 로마 유적지. 그 규모는 대략 짐작할 수 있었는데 과연 엄청났다. 로마인들은 근처에 물이 있는데도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수로를 통해 깨끗한 물을 끌어다 썼고 수로가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다리를 놓거나 산에 터널을 뚫었다고 한다. 승자와 패자의 대단한 역사를 말해주는 곳, 바로 카르타고다. 발길은 이제 튀니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
바르도 박물관으로 향한다. 튀니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라 불리는 바르도 박물관에는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대별 모자이크가 가장 유명하다. 여러 가지 색상의 돌이나 유리 등을 접착시켜 물이나 회화를 만드는 기법인 모자이크는 대리석이 많이 나는 지중해 주변 지역에서 특히 융성했다. 내가 여행을 갈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다. 바로 그 나라의 시장이다. 수크라고 불리는 튀니스의 재래시장. 어느 나라든 재래시장은 먹는 것, 입는 것, 서민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활기찬 장소다. 지중해 연안 국가인 튀니지엔 싱싱한 과일도 많았다. 우리 것보다 훨씬 납작한 양파부터 내가 조림으로 좋아하는 갈치까지 낯익어 반갑고 낯설어 새롭다. 내 생전 처음 보는 채소도 있었다. C'est ce qu'on appelle le gnaoué. C'est bon contre la chaleur. On le fait souvent avec de la viande de la chèvre, tomate crue, pas conserve, et des oignons aussi crus. On coupe ça on le coupe. On le coupe carrément ici. Ensuite on l'épluche, on le lave, on le coupe par deux. Et de là on le met. Et ça refroidit. On le mange, on le trouve déjà pendant l'été où ça chauffe, pendant les 3 mois d'été quoi. 튀니지인들이 우리의 밑반찬처럼 주로 먹는 절인 올리브. 고추도 보였다. 가게 한켠에 고추장처럼 보이는 양념 하리사. 말린 고추와 향신료를 올리브유에 섞은 것인데 빵에 발라 먹는다고 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각. 튀니스의 여름은 해가 길다. 출출해진 나는 손님이 제법 있어 보이는 한 식당에 들어갔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손으로 고기를 뜯어먹는 다정한 커플도 보였다. 무엇인지 궁금해 주방에 가보았더니 아까 시장거리에서 봤던 양머리였다. 나는 그 맛이 궁금해 한번 먹어보기로 했다. 기분은 조금 이상했지만 삶은 돼지고기와 별 차이 없는 담백한 맛이었다. 튀니지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음식은 우리나라의 조와 비슷한 곡식을 쪄낸 후 야채 스튜나 순대 같은 음식을 얹어 먹는 꾸스꾸스다. 보기보다는 우리네 입맛에도 어느 정도 맞는 저렴하고 훌륭한 한 끼 음식이다. 저녁을 든든히 먹은 나는 튀니지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으로 향했다. 경기장은 이미 환호와 열광의 도가니였다. 월드컵 3회 연속 진출한 튀니지 아니던가. 쟁쟁한 그들의 실력만큼 응원 또한 열정적이었다. نصور كرتاج صح صح النصر صح تونس تونسي صح تونسي صح
سور كارتاج تحت سيد الرئيس صح صح سيد الرئيس البريزيدون دو تونسي صح تونسي يا تونسي معك ربي واليمين 카르타고의 독수리로 유명한 튀니지 축구 대표팀. 월드컵이 열리는 독일로 떠나기 전 마지막 경기였는데 한 기업에서 주최한 4개국 초청 대회로 우루과이와 튀니지가 결승전을 치르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 속에 특이한 복장의 한 아저씨.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를 만나보기로 했다. Pourquoi il y a trop de pâtis, hein? Bon, c'est pas à moi, c'est de mon papa, mon père. Comme vous le savez, il est... Manoubi, monsieur Manoubi. Ouais, monsieur Manoubi. Béchir Manoubi. Il est décédé en novembre 2005. C'est lui qui a fait tout ça. Alors j'ai pris la relève. Ah, d'accord. Comme vous connaissez, depuis 1960, on a participé à 12 Coupes du Monde. 튀니지 축구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 역사와 함께 해온 옷. 2대에 걸쳐 입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재밌고도 뿌듯했다. Séoul. 한국에서도 이 옷을 입고 지난 88 서울올림픽과 한일 월드컵 취재를 했었다고 한다. On peut dire que le football pour les Tunisiens Tout. c'est tout, oui. Le public aime bien le football. Hein? On a aussi le championnat en Tunisie, c'est bien. 튀니지는 연장전 끝에 승부차기로 결국 우루과이에 패했다. 하지만 검은 대륙 튀니지의 강한 힘은 독일 월드컵에서 다시 빛날 것이라 믿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대한민국과 태극 전사들을 응원했다. 튀니스에서 북서쪽으로 18km 정도. 차로 약 30분 달리면 시디 부사이드라는 조그만 마을이 나온다. 대통령궁도 위치한 이곳은 에메랄드빛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곳이다. 파란 바다, 파란 하늘, 파란 창. 삼청으로 유명한 이곳은 그 풍광만으로도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다. 그 독특한 아름다움에 매료된 나는 좁은 골목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바다와 접한 튀니지 사람들은 바다를 신성시한다. 대문과 창문에 부적처럼 생선 문양을 새겨 넣은 것도 그 때문이다. 이곳의 집들은 사람이 살기도 하고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되기도 하는데 나는 입장료 3디나르, 우리 돈으로 2,000원 정도만 내면 전통 가옥 내부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갔다. 복도를 따라 들어서자 아름답게 꾸며진 마당이 나온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우물이 있고 마당을 중심으로 빙 둘러 건물을 배치한 모습이다. 모두 55개의 방이 있는 이 집은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했다. 내겐
파란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재와 아랍 특유의 양탄자가 깔린 기도실이 특히 아름다웠다. 하얀 벽과 파란 창과 가구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장식하고 있었는데 파란색은 바다를 상징하고 하얀 벽은 해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CF 속 무대에 온 것처럼 환상에 빠져 걷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도넛이었다. 너무나도 맛있게 먹는 모습에 나도 사 먹어보기로 했다. 한 개 우리 돈으로 300원 정도. 우리의 도넛보다는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무척 맛있었다. 어디선가 은은한 꽃향기가 날아왔다. ما هذا ما هذا ما هذا ياسمين ياسمين شم سي الماء à droite marié à gauche célibataire 나도 하나 사서 왼쪽 귀에 꽂고 다녔는데 은은한 향이 내 땀 냄새를 조금은 없애주는 듯했다. CD 풋사이드를 유명하게 만든 것 중 하나가 유명한 예술가들이 즐겨 찾던 카페 때문이라고 한다. 카페 테나트. 양탄자를 깔아놓은 카페 안에는 여유롭게 물담배와 커피를 즐기는 여행객들이 많았다. 원래 커피는 이슬람의 신비주의자들이 처음 마시기 시작했다고 하고 카페가 처음 생긴 것도 이슬람의 도시였다. 이곳은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 고흐, 생특지베리 등 예술가들의 안식처였고 많은 유명인들이 튀니지에 오면 꼭 들러가는 곳이라 한다. 이 카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리는 야외 테라스. 이곳에 앉으면 눈이 시리게 푸르른 하늘과 지중해가 한눈에 들어온다. 스위스 화가 클레는 색채가 항상 나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것은 바로 색채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데 CD 붓사이드의 파랑색은 나에게도 강렬했다. 이곳 CD 붓사이드의 색채는 특히 화가들의 영감을 자극해왔다. 나는 이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한 화가를 따라 나섰다. Vous êtes les bienvenus. You are welcome. Really. 튀니지 최고 권위의 화가라고 하는 그는 20여 년 전부터 이곳 CD 붓사이드의 작업실을 마련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유네스코 미술부문 자문위원이라고도 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색도 파란색이란다. 나는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Parce que l'architecture moderne est très fonctionnelle, elle est très pratique, mais il lui manque un côté esthétique, parce que le mur moderne est pauvre. Alors, je conçois une peinture qui s'ouvre dans le mur moderne comme une brèche, qui s'ouvre sur une vision spatiale, poétique, musicale. Alors, c'était avec une toile comme ça. 나는 그림을 잘 모르지만 그의 작품 곳곳에 CD 붓사이드의 색채와 이곳에서 받은 강렬한 영감이 묻어있는 듯했다. Avoir
eu le Grand Prix international de l'UNESCO. Je lui dis, vous allez venir vous asseoir ici, et moi, en un quart d'heure, je vais faire un portrait de vous. 그가 갑자기 내 초상화를 그려보겠다고 했다. 나에게는 영광이었다. 그에게 나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다. Laisse 11 minutes. 그가 그려준 내 얼굴, 아주 멋진 그림이다. 그는 먼 길 잘 갖고 가라며 손수 포장을 해주었다. 오늘 내겐 가보가 하나 생겼다. CD 붓사이드에서 지중해를 가장 잘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는 길이다. 과연 언덕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하나같이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천 년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의 창이 되었을 지중해. 지중해는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신비의 상징이었다. 검푸르고 거친 대서양과 달리 지중해의 물결은 온화한 코발트빛. 지중해가 로마의 젖줄이 되면서 유럽 중심으로 역사가 만들어지고 알려졌지만 본래 지중해는 누구의 것도 아닌 고대 인류 문명의 요람이었다. 그 지중해가 피니지에게는 수많은 외침의 통로가 되었고 문명의 모자이크를 선물했다. 만일 로마와의 전쟁에서 카르타고가 승리했다면 피니지가 세계의 중심이 되었을까?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을까? 역사의 가정을 뒤로 한 채 지중 해안에서의 삶은 계속된다. (1956년에) 독립했지만 튀니지는 지난 50년간 단 2명만의 대통령을 경험한 나라다. 시내 중심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사복 경찰이 많이 있어서 반정부적인 행동들을 엄격히 감시한다. 나 또한 취재를 하면서 여행을 하려니 많은 제약과 불편이 따랐다. 하비브 부르기바 거리를 따라 걷다 보면 아랍 최고의 지성 이븐 할둔과 만난다. 튀니스에서 태어난 그는 14세기 아랍의 석학으로 역사학의 아버지로 통한다. 튀니스 구시가지인 메디나 안에는 그가 살던 집이 보존돼 있다. 이븐 할둔은 격동의 시기를 사느라 여러 나라로 피난 생활을 거듭했으나 그의 천재적인 저술은 아랍권뿐 아니라 서구의 학자들에게도 유명하고 20세기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인간이 만든 역사 철학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 극찬했다. 옛집 마당 한켠에
특이한 시설물이 눈에 띄었다. 우물이었다. 빗물을 관을통에 모은 다음 마당 아래에 있는 저수조에 저장했다가 사용했던 것이라 한다. 이곳이 물이 귀한 아프리카 사막 지역이라는 사실을 나는 잊고 있었다. 튀니지는 모로코, 알제리와 함께 마그레브 지역에 속하며 특유의 예술을 발전시켜 나갔던 지역이다. 나는 현재 튀니지의 예술을 보기 위해 국립극장을 찾았다. 반갑게 맞아주는 이가 국립극장장이다. 샹들리에가 걸려있는 사무실이 멋져 보였다. 예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는 그렇지 않다면서 나를 국립극장의 연습실로 안내해 주었다. 연습실 안은 땀 냄새가 진동했고 젊은 튀니지 예술가들의 열정이 전해졌다. Là, le fil, il y a le mât chinois, il y a la bascule russe, il y a ce qu'on appelle le cadre aérien, il y a le trapèze, il y a le cerceau aussi, et puis l'acrobatie et la danse, parce que le cirque artistique, c'est pas le cirque traditionnel, il y a toutes les disciplines qui sont réunies, avec aussi le jeu d'acteurs. 국립극장은 최근 예술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고 한다. 전속 단원을 없애고 오디션을 통해 각 공연의 단원을 선발하고 아카데미를 개설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연습을 보고 난 후 극장장이 자신의 집으로 나를 초대했다. 그의 집은 구시가지인 메디나 안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집안 곳곳에 있는 아기자기하면서도 품위 있는 소품들은 작은 박물관을 방불케 했다. 그는 흔쾌히 집안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었다. 화려하면서도 화려하지 않은 묘한 분위기에 나는 매료되었다. 장식장 하나하나, 소파 하나하나가 고풍스러우면서도 운치 있었고 동서양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Je suis oriental, donc je dis que 자신이 동방 출신이라는 얘기, 동쪽. je suis oriental et je dis que ça fait partie de moi-même. C'est quelque chose, peut-être dans une autre vie, j'aurais été en Asie. C'est un diagramme qui m'a été offert par une grande artiste. 스스로 동양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우리나라에도 몇 번 방문했었고 특히 판소리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Parce qu'une bonne partie des livres, comme ailleurs, là c'est la partie de 그에게 l'histoire de la Tunisie. 자신의 조국 튀니지는 어떤 나라일까? Et aussi les ouvrages complets du grand. Non au mot carrefour de civilisation. Nous ne sommes pas un carrefour de civilisation. Nous sommes un lieu géométrique des civilisations. Et c'est ça, disons, pour les artistes que nous sommes. Je fais partie d'une pléiade d'artistes jeunes et moins jeunes, et qui, justement, nous voulons valoriser notre pays à travers ce que nous faisons
mais comme pays qui toujours rêveur d'une situation meilleure et tend à ce meilleur par le travail et par l'ouverture et par la tolérance et la reconnaissance de la différence. 국립극장장과 헤어진 나는 메디난을 한참 걸었다. 7세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계속 살아온 좁은 골목. 이곳에서 관용을 가지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살아온 튀니지 사람들. 이방인인 나는 미로처럼 얽혀있는 이곳에서 종종 길을 잃었다. 몇 시간을 헤맸을까? 드디어 길을 찾았다. 다음 날 나는 튀니지의 내륙 지방 도시에 가보기로 했다. 가도 보이는 것은 끝없는 지평선과 낮은 나무들. 이곳은 역시 아프리카다. 수도 튀니스에서 남서쪽으로 차로 2시간. 698년 아랍 쪽이 침입하면서 본격적인 이슬람화를 시작. 아랍 시대의 북아프리카 중심지가 된 카이루안이다. 나는 걷다가 낯익은 글자와 마주쳤다. 휴대폰으로 유명한 기업 브랜드. 상점 안에선 정말 휴대폰이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팔리는 휴대폰이라니 흥미로웠다. 이번엔 도심 한복판에서 낙타를 만났다. 아저씨의 주문에 따라 느릿느릿 계단을 오르는 낙타. 나는 낙타를 보자 아프리카 사막에 왔다는 실감이 났다.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낙타. 우리네 소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 Quel est le sens de nos foulards et écharpes? Les foulards se sont offerts par les visiteurs, surtout disons pour des vœux. Les gens viennent ici, prennent une gorgée d'eau et accrochent un foulard, ils font leurs vœux. Chacun son vœu. Espérons le bonheur pour tout le monde entier. Inch'Allah. 아저씨의 신호에 따라 낙타가 돌기 시작했다. 낙타가 돌기 시작하자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줄에 매달린 병은 우물 속 물을 퍼올린다. 낙타는 물이 부족한 이곳 사람들을 돕는 가축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이곳은 이슬람 교도들이 성스러이 여기는 장소로 낙타가 끌어올리는 물을 마시면 이슬람 성지인 카이루안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소원 역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북아프리카 이슬람의 중심 도시답게 카이루안의 거리엔 이 지역의 특산품, 기도할 때 쓰이는 양탄자들이 많았다. 본래 카이루안에는 1000개가 넘는 이슬람 사원이 있었다고 한다. 그중 튀니지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그랑 모스크, 즉 대사원은 이슬람의 4대 성지 중의 하나인 카이루안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성스러운 곳이다. 내부는 이슬람 교도가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기도 시간 외에만 개방돼 있어서 나는 밖에서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사원의 안마당은 정말 크고 넓었는데 가운데를 약간 낮게 해놓고 있었다. 사막 지역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이 필터 역할을 하는 작은 홈을 지나 마당 아래에 커다란 저수조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빗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마당 가장자리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었다 한다. 이 엄청난 마당 아래가 전부 저수조라니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일까? 마을의 경계를 넘을 때마다 전혀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는 튀니지. 사막 베르베르인들의 생활이 살아있는 내륙 깊숙이 들어가진 못하고 나는 카이루안의 사원에서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아침부터 햇살이 뜨겁다. 나는 튀니스에서 1시간 정도를 차로 달려 우리나라 이천처럼 도자기로 유명한 나불에 도착했다. 그 명성대로 도시 입구에서 커다란 도자기가 나를 맞아 주었다. 나불엔 도자기 전문 시장이 형성돼 있어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도자기를 구경하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C'est le lac de nouveau de choses en fait. C'est des petits trucs pour faire ici les olives. Et après qu'on mange l'olive, on fait le noyau ici. 나는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에 직접 가볼 수 있었는데 한쪽에서 기계를 이용한 작업이 한창이었다. 반죽을 치고 틀을 깎아 눈 깜짝할 사이에 접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장인의 손으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만들어내는 도자기 종류만도 50가지는 넘는 듯했다.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나불 도자기는 특히 채색 기술이 뛰어나 다른 지역에서 만든 도자기도 이곳 나불로 옮겨와 채색 작업을 했었다고 한다. عندنا في تونس ما كناش نزونوه وموجود على الطل نخدموه بالطل صفرة بتاع المقطع بتاعنا هنا في نابل وصلنا بعد طورنا فيه وولينا نخدموه بالطل برقة ونزينوا فيه. 도자기도 시대가 변하면서 그 모습을 바꿔간다. 도자기 모양이나 채색 방법, 무늬. 하지만 1000년 전부터 이어온 나불인의 장인 솜씨만큼은 쉬 변하지 않을 것 같다. 튀니지는 관광국가다. 튀니스에서 동남쪽으로 1시간을 달리면 북아프리카 최고의 해변이라는 하마메트에 도착한다. 하마메트는 본래 목욕을 뜻하는 아랍어 하맘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동성간에도 몸을 가리고 예의를 갖추는 하맘이었지만 지금은 노출을 즐기는 유럽인들의 단골 휴양지다. 관광 수입 덕분에 아프리카에선 비교적 안정된 독립국가로 성장해온 튀니지. 파란만장했던 역사가
어쩌면 미래를 여는 자산이 될지도 모르겠다. 돌아오는 길 나는 몇 어린아이들을 만났는데 피부 빛깔이 제각각인 그들은 영어로 노래하고 있었다. 내게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곳 튀니지. 그러나 그곳은 우리처럼 아픔 많은 이웃들이 살아온 열린 공간이었고 문화는 섞일수록 아름답고 혼합되며 발전한다는 법칙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삶의 현장이었다. 그들의 눈길은 따뜻했고 자부심과 품위가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지중해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 모른다. 누군가의 말처럼 지중해의 기억에서 우리는 타자에 대해 자신을 여는 푸른 영혼을 만든다. digganteeg Sénégal ak Cap-Vert ne sorewul su mu yeboo ne ñaari réew yi benn la sama gente gi maa ngi ñaan yàlla won ma ko Afrika doon benn réew ndax yaa di suñu yaay